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수능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능 시험생, 그쵸?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다.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오늘의 시황 그리고 종목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의 계열사 쪼개기 내일 또 상장을 합니다.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최근에 안 좋았던 밸류에이션 비싼 그런 논리에 대한 센티가 내일 또 상장하면서 아마 타격을 입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된 그쵸 신규 상장주 에코프리 머티리얼즈의 내일 상장이 오늘도 2차 전지를 산 개인들의 매수가 내일 성공할 수 있을지 초도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은 2차 전지 외에 매도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전일에도 1조 6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줬고 오늘도 4천억 넘게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세를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에코프로 형제의 그런 시총에 대한 높은 것들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업종은 사고 팔고 그쵸? 2차 전지는 사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사 실적 3분기 그쵸? 어닝 쇼크 나온 것들에 대한 오히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대감이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면 무르익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증권사 컨센서스 잡힌 것들이 4분기에 상당히 높게 어닝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그쵸? 주식 시장이 상반기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오늘 3,700억 넘게 샀습니다. 장내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베팅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1.25배 속도로 보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은 밤사이 발표했던 미국 소매 판매 물가지수는 그 전일에 발표해서 급등을 시켰고요. 그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가 나오면서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럭무럭 나오고 있고요. 월가의 글로벌 투자은행 IB 쪽에서도 상당히 그쵸? 공격적인 금리 인하 연준이 할 수 있다. 물론 파월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탠스가 급격하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형주 강세에 베팅하는 미국 옵션 트레이더들 결국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약간 나스닥과 너셀 2000이라는 2000개의 스몰캡 지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봐야 될 텐데 이 너셀 지수도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가 좀 하락했다가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하락하듯이 8, 9, 10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YTD로 마이너스까지 갔던 지수가 지금 보면 YTD로 거의 3%도 안 오른 그런 모습인데 이쪽에 대해서 워낙 눌린 만큼 세게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코스닥에 눌린 그런 종목들도 잘 찾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 제하고 그쵸? 음식료,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은 하락했는데 노브 관련주가 또 차별화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역시 강보합권 장중 내내 좀 안 좋았다가 코스닥도 오후부터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2배 이상 정도 됐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정말 많이 샀는데 80%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거 보면은 다른 종목은 좀 많이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은 2차 전지를 사고 그죠? 반도체를 팔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비차익이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의 비차익. 차익 거래는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제가 좀 다음날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샀던 건 주식을 시장을 위로 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다 안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LG엔솔, LG화학, 보합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그쵸? 지수가 플러스였는데 많이 떨어졌죠. 뭐 포스코 DX 어제 이어서 혼자 계속
추락하고 있고요. LNF 그쵸? 알테오젠 어제 급등했다는 여파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부 다 안 좋았는데 바이오랑 노봇 이런 것들 눌렸던 종목들이 좀 나오는 일어나는 모습. 엔터주가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인가요?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 3,700억 가까이 샀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보다 강했는데요. 하이닉스 외국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포는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도 결국엔 내년도 본다면은 사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반도체 쪽 큰 종목은 두 종목이 당연히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쪽 외국인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쵸? 2차전지 쪽 전부 다 매도를 한 것들이 외국인이고 반대로 개인 매수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 세 가지 살펴보면요. 뭐 미중 정상회담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독재자라고 시진핑을 또 폄하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의 발언은 없었고 양측 충돌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대만에 뭐 공격한다는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어느 국가와도 전쟁하지 않을 거라는 시진핑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국제적인 정세, 안정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바이든이 헛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내년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중국과 뭔가가 계속 좀 미팅이 있을 만한 그쵸? 소통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나쁘지는 않았다. 바이든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만 말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미중 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감은 전혀 없었던 미팅이었습니다. 실효적인 미팅이라기보단 그동안 쌓였던 악의 관계를 그쵸? 풀어 헤치는 첫 단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장사 4분기 실적 전망 영업이익 전년 대비 YOY로 2.6배, 2배 이상 3분기에 바닥 통과 이런 얘기들이 무럭무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에코프레 버티지아즈 그쵸? 최근에 파도 논란에 서 있고요. 뭐 주간사했던 NH 한투 정말 매출 부풀리기 모르고 한 건지 알고서 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는 그거를 의식했는지 최근에 먼저 뭐 3분기 안 좋다 실적 까고 뉴스에 흘러나왔는데 내일 상장해서 뭐 3조, 2조 그쵸? 영업이익이 올해 누적으로 100억도 안 되는데 이 밸류를 정말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따른 2차전지 센티가 또 어떻게 될지 초도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를 한 것들이 당연히 맞아 들어가는지 뭐 박지모 이런 분들 그냥 무차별하게 다른 내가 아닌 거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 계속 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심리로 계속 시장에서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비싼 건 비싼 거고 싼 건 싼 거고 비싸다고 주식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어야지 비싼 주식도 내러티브든 시장에서 수급이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러기에 2차전지는 지금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분의 관심조 지겹도록 가져오고 있습니다. DNF입니다. 오늘은 왜 가져왔냐? 오늘 조금 올라서 가져왔냐? 아니요. 솔브레인이 인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뭐 인수 소식 미리 퍼져서 이렇게 3만원 가까이 올랐고 이대주주가 삼성전자인 거 다 아시겠지만 경영권 인수하고도 지분이 21%대였는데 오늘 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9일부터 장내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7일부터 기타 법인이 샀네. 계속 사고 있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결국 결제일 기준으로 7일날 산 게 9일날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거의 또 그쵸? 3% 넘게 또 샀다. 계속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30% 넘게 살 것 같은데요. 경영권 완전히 인수하려고. 그리고 나서부터 뭔가 그쵸? 하프님 전구체 이런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이 협력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그쵸?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이죠, 소재. 딥하게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건강이 다 좋아진 게 아니고 복귀하면서 11월 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관절증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픔 오래 앉아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영상을 조만간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업데이트를 좀 위주로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하니까 갑자기 오스테오닉을 가져왔냐? 아닙니다. 이게 정형외과 임플란트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이거 SK증권의 리포터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SK증권. 진머바이오맨 이거 미국향이고 비브라운 중국향 이런 쪽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OEM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진머바이오맷은 결국 스포츠 메디슨 제품에 대한 이 회사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이 30조 원이고요. 작년 매출이 11조 원. 이 비브라운은 매출액이 12조 원 비상장인데 이런 회사와 OEM 체결을 했고 진머바이오맷은 결국 유통망을 활용해서 동사를 수출시켜서 진짜 동사의 이런 스포츠 메디슨 이런 제품을 수출시켜서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퀀텀 점프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8, 9시 코스닥이 하락할 때 정말 많이 하락했고요. 이게 왜냐면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이어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었는데 코스닥 하락하면서 그런 수급들이 큰 손들이 빠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작년에 매출 198억에 25억 원. 올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 비싼 거 아니냐일 수 있는데 얘네 결국 이 OEM 글로벌 수출 기업과 그쵸? 글로벌 기업과 수출을 할 수 있게 이미 계약을 다져놨고 동사의 그쵸? 어떤 기술력 이런 제품 그런 퀄리티를 봤을 땐 충분히 24년, 25년 그쵸? 매출이 상당히 퀀텀 점프 1000억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2, 3년을 보면은 어쨌든 거기에 따른 수급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오늘 의미 있게 들어온 것 같아서 오늘 맨날 반도체만 가져다가 새로운 기계,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가 관절이 안 좋고 연골 뭐 이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영상을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허리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이런 제품 인공관절 하는 회사인데 그쵸? 여기 거 써야 되나요? 어쨌든 주분남의 세 줄 마무리 코멘트 치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반도체고요. 의료기기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OEM 그죠? 뭐 VT 뭐 그리고 의류 OEM 이런 것들도 내수 그리고 중국만 예전에 했었던 올해 강군제도 망했다고 하는데요. 뭐 일각에선 수출 나오는 기업을 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내수만 매출 나오는 거 최근에 변압기도 현대일렉트로닉 계속 얘기했는데 이 미국향 수출이거든요. 결국 그죠? 유럽 이런 쪽 글로벌로 매출 나오는 기업들을 결국 잘 골라내야 됩니다. 내수가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시장 그죠? 우리나라 GDP나 그쵸?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봤을 때 기업들이 내수만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기업들 현금을 많이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도 이런 것도 아무리 실적 좋게 나와도 추천 한 번도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뭐 배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겠죠. 자, 3분기 어닝 시즌 마감하면서 4분기 회복하고 내년 업황 회복되는 센티의 주가 차별화가 벌써부터 11월 15일 전후로 시작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분남이 결국에 곤란해서 매일 관심주를 두세 개, 한두 개씩 보여드릴 텐데 똑같은 걸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신규 종목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요 세 개의 섹터는 아마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게임 섹터 최근에 말씀드린 펄어비스가 좀 다치긴 했는데요. 그죠? 말씀드리고 도깨비 이후에도 좀 고점에 몰리신 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미 다 탈출하셨겠지만 지금 다시 사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결국 오늘 지스타 수능이나 지스타 개막했는데요. 부산 달려가고 싶지만 사실 달려갈 수 없는 현실인데 어쨌든 의료기기,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반도체 뭐 대형기업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소부장, 그렇죠?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기기, 해외 매출량 역시 나오는 것들 게임 섹터는 역시 글로벌 그리고 PC나 콘솔 쪽, 모바일 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신장 모멘텀 있는 것들 뭐 NC소프트도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비 오는데 수능 보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시장 대응하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핵심인 거 아시죠? 제 건강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역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영상이 안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제가 정말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절대 중단이지 않을 거고요. 매일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